1990년대 WWF를 이끌어가게 될 브렛 하트와 숀 마이클스의 길고긴 대립은 1992년 11월 25일 오하이오에서 개최된 서바이버 시리즈 92에서 시작되었다. 브렛은 릭 플레어를 꺾고 WWF 월드 챔피언의 숀 마이클스는 브리티시 불독에게 승리하여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나란히 서열 1, 2위가 되었다. 서바이버 시리즈 92는 브렛과 숀이라는 젊은 세대의 선수들이 만들어갈 포스트 호건 체제가 드디어 본격적인 스타트를 끄는 첫 PPV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바이버 시리즈 92는 기대와는 달리 기존의 서바이버 시리즈와 비교해서 형편없는 구성으로 혹평을 받았다. 서바이버 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거 매치가 단 한 경기, 그것도 메인 스토리와는 거리가 먼 태그팀끼리의 단순한 제거 매치였다. 또한 WWF의 첫 PPV였던 1985년 레슬링 클래식 이후 처음으로 헐크 호건도 얼티밋 워리어도 등장하지 않은 최초의 PPV이기도 했다. 전통적인 제거 매치의 부재, 호건과 워리어의 부재, 고릴라 먼슨의 부재와 PPV답지 않은 매치 카드는 평소에 하던 TV 시리즈와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 역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대폭 축소된 로스터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 92에 출연한 선수는 다크매치를 포함해도 28명 뿐이었다. 기존의 적게는 32명, 많게는 50명이나 등장했던 이전 서바이버 시리즈와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숫자였기에 5대5 10대씩 경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이는 헐크 호건, 얼티밋 워리어, 로디 파이퍼, 리전 오브 둠, 제이크 로버츠, 브리티시 불독, 텍사스 토네이도 등 많은 선수들이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었다. 한때 200명이 넘는 계약 선수를 자랑하며 하루 3곳 동시 하우스쇼 개최는 물론 태그팀으로 묶어서 활동시켜야 했던 때에 비하면 당시의 로스터는 너무나 초라했다. 덕분에 서바이버 시리즈 92 역시 이벤트를 앞두고 대진 카드에 대대적인 수정이 있었던 썸머슬램 92에 이어서 몇 가지 대진 카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서바이버 시리즈가 열리기 한 달 전인 10월 24, 25일 TV 방영분에서는 브리티시 불독이 마운티와 인터콘티넨탈 타이틀전을 갖는다고 홍보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틀 뒤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숀 마이클스가 브리티시 불독을 꺾고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마운티는 전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WWF 월드 챔피언 브렛과의 30초짜리 스쿼시 매치 패배를 당한 뒤 녹화 도중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버렸다. 레슬매니아 8 이후 서바이버 시리즈 92까지의 약 7개월간은 로스터 및 운영 방향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 속에 있었는데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서바이버 시리즈 92에 출연했던 26명의 선수 중 절반이 넘는 14명의 선수들은 다음해 서바이버 시리즈 93 시즌엔 WWF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코비웨어, 빅보스맨, 네일즈, 미스터 퍼펙트, 릭 플레어, 버질, 네스티 보이즈, 어스퀘이크, 타이푼, 비벌리 브라더스, 카말라, 밀리언 달러맨이 바로 그들이다. 작년 서바이버 시리즈 91은 서바이버 시리즈 90보다
PPV 구매율이 무려 25%나 추락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17%가 더 추락해버렸다. 이것은 1989년 로얄 럼블 이후 WWF PPV 사상 최하 기록이었는데 이것이 바닥은 아니었고 1993년에는 PPV 구매율이 더욱 추락하고 만다. 1993년 PPV 중 썸머슬램 93은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 92와 비슷한 수준, 킹 오브 더 링과 서바이버 시리즈 93은 PPV 구매율이 더 하락해버린다. 한편 11월 25일 서바이버 시리즈 92 개최 직전인 23일과 24일 WWF는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 두 곳에서 이틀간 집중적인 TV 녹화를 실시했다. 이틀간의 녹화로 서바이버 시리즈 92 이후 방영될 12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의 방송 분색에 전체 12개의 에피소드가 모두 촬영되었다. WWF 월드 챔피언 브렛 하트,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숀 마이클스는 서바이버 시리즈 이후 방영될 예정인 프로그램에 각각 챔피언으로서 등장했다. 이런 집중 녹화 시스템은 생중계인 PPV보다 앞서서 이후에 방영될 부분을 미리 녹화하는 것이라 때에 따라 컨텐츠에 모순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PPV보다 먼저 녹화를 끝낸 TV 방영분이 PPV보다 나중에 방영되는 시간차식 집중 녹화 방식은 스토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던 80년대의 산물이었다.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매우 빠른 호흡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1월 원데이 나잇 러의 전미생 중계가 시작된 뒤의 일이었다. 서바이버 시리즈 92는 더블 메인 이벤트로 브렛과 숀의 WWF 월드 챔피언십, 릭 플레어 레이저 라몬 대 마초맨 미스터 퍼펙트의 태그 매치가 편성되었다. 이날 두 번째 경기에서 빅보스맨과 경기를 가진 레이즈는 이날이 WWF에서의 마지막 PPV 및 TV 출연이 되었고 이후 빈스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다. 레일즈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점은 레일즈의 캐릭터를 위해서 빈스가 그의 인터뷰와 프로모마다 목소리에 음성 변조를 했다는 점이다. 레일즈는 과격한 죄수 기믹이었지만 연기를 한 케빈 아콜즈의 목소리가 중저음이 아니라 하이톤이었기에 외모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하이톤 목소리가 레일즈라는 기믹과 어울리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생각한 빈스는 음성 변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WWF에서 했던 프로모 영상에서의 레일즈의 목소리와 WWF가 아닌 단체의 프로모 영상에서의 목소리 차이는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One thing perfectly clear. Take a look at Nails. I ain't exactly no little kid myself. Primo, I've been. 이어진 경기에서 타탄카는 윙마테를 꺾었는데 그는 1992년 2월 WWF와 계약하고 하우스쇼를 제외하면 TV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이 기록은 무려 1993년 10월까지 이어졌고 연간 180경기를 치러 154경기를 승리한 것으로 이는 빈스가 계약 당시 타탄카에게 약속했던 부분이었다. 빈스는 한때 진지하게 얼티밋 워리어의 대체 캐릭터로 타탄카를 밀어주려고 했고 장기간의 무패 행진과 더불어 거대한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참고로 빈스는 이날 한 번도 WWF에서 싱글 챔피언에 오른 적 없는 릭 마테를 전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으로 불러 그를 2번 올렸다. 다음 경기에서는 마초맨, 미스터 퍼펙트와 레이저 라몬, 릭 플레어 간의 태그 매치가 펼쳐졌는데 원래 계획은 퍼펙트가 아니라 울티밋 워리어가 출전하는 것이었다. 홍보 영상과 포스터의 워리어의 출전이 예고된 가운데 서바이버 시리즈를 단 일주일 앞두고 워리어를 급작스럽게 해고한 빈스는 브렛에게 전화를 걸었다. 빈스는 브렛에게 자신이 방금 워리어를 해고했으며 곧 브리티시 불독 역시 해고할 것이라 알렸다. 빈스와 브렛은 당시만 해도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였다. 등과 목에 부상을 입고 매니저로 전향했던 미스터 퍼펙트는 프라임타임에서 선역으로 변신한 뒤 이날 워리어를 대신하여 1년 3개월 만에 링에 복귀했다. 이들의 경기는 전체 8시합 중 4번째 시합으로 앞쪽 포지션에 배치되었고 난장판 끝에 선역팀의 반칙 승이라는 석연찮은 결과로 끝이 났다. 릭 플레어는 이날 경기가 끝난 뒤 빈스에게 WWF를 그만두고 WCW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빈스는 자신의 조건을 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조건이란 미스터 퍼펙트를 완전한 선역으로 변신시키는 것을 돕는 것, 즉 미스터 퍼펙트와의 싱글 매치에서 패배하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서바이버 시리즈 92 이후 플레어는 TV상에서 모습을 감췄다가 먼데이 나잇 러의 3번째 에피소드에서 퍼펙트에게 패배한 후 회사를 떠난다. 다음 경기에서 언더테이커는 카말라를 상대로 PPV 최초의 캐스킨 매치, 즉 상대를 관속에 먼저 집어넣는 선수가 승리하는 경기를 선보였다. 참고로 WWF 사상 첫 캐스킨 매치는 1991년 7월 1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언더테이커와 얼티밋 워리어의 경기였으며 워리어가 승리했었다. 언더테이커는 10월 초 볼티모어의 하우스쇼에서 팔에 부상을 당했고 팔꿈치와 어깨에 뼈 조각이 발견되어 약 한 달간 스케줄에서 제외되었다.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언더테이커는 서바이버 시리즈 전까지 네일즈를 상대로 30초 내외에 극히 짧은 경기만 소화할 수 있었다. 당시 언더테이커의 몸 상태로는 서바이버 시리즈를 결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로스터가 빈약한 상황에서 그의 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날의 메인 이벤트는 WWF 월드 챔피언에 깜짝 등극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 브렛 하트와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한 숀 마이클스의 대결이었다. 브렛과 숀의 대결이 먼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브리티시 불독이 해고되고 숀이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오른 것이라 통합 챔피언전의 성격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빈스와 아버지인 빈스 시니어 시절부터 볼 수 있던 커다란 근육을 자랑하며 단기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뉴욕 스타일의 챔피언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마찬가지로 브렛과 숀도 산마티노 후건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권선 징악형 스타일의 챔피언을 이상적인 챔피언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시합은 약 27분간 펼쳐졌는데 숀 마이클스의 패기와
브렛의 노련미의 조합은 훌륭한 명경기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브렛 하트의 회고록에 따르면 쇼니 평소 그의 시합 스타일대로 할 경우 27분을 완전히 채우기 어려울 것 같아 일부러 페이스를 느리게 조절했다고 한다. 두 선수가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쇼의 미들로프 미사일킥을 브렛이 샤프슈터로 반격하면서 브렛이 PPV 첫 방어전에서 승리했다. 시합이 끝나고 경기장 천장에서 인공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산타클로스가 등장, 승자 브렛 하트와 함께 11월에 조금 이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WWF 월드 챔피언으로서 첫 시작점이자 라이벌 숀과의 첫 PPV 대결이 열린 서바이버 시리즈는 브렛 하트에게 있어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PPV였다. 이후 브렛은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딱 한 번 더 숀을 상대로 시합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브렛은 5년 전 이날과 달리 WWF와 작별하게 된다. 바로 5년 후 1997년 서바이버 시리즈 몬트리올 스크류 잡사건이다.